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유세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보유세 인상 효과는 있지만, 하지만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그 기재부 장관님이시던가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이런 내용이 있었죠. 미국은 1%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50억짜리면 1년에 5천이 이제 보유세가 될 것이고, 이러면 이제 고액 연봉, 억대 연봉자라도 이제 소득의 반절이 세금으로 나가는데, 과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5천을 계속 감당할 수 있으면 50억짜리에 거주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 이사를 가려면 이걸 팔겠죠. 파는데, 팔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사거나 아니면 안 팔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적정 지점을 찾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유세 인상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못했죠. 지금까지 아주 비슷하게 한 게 문재인 정부 때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패를 했고, 그 실패에 따른 부작용만 엄청 높아졌습니다. 요 얘기도 한번 해보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보면요, 난리 났죠. 벌써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TF 단장 한정혜 님이 보유세 논의는 안 한다. 이제 벌써 이제 언플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얘기했죠.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직업으로 보면 백수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요거는 논의는 아직 안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대통령실은 현 시점에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라고 했죠. 이거는 취소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 정치적 용어죠.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시점이 되면 말씀드리겠다. 그 시점은 선거 끝나면 뭐 요거겠죠. 요거 정치적 용어입니다. 이제 뭐 보유세 강화 발언에 이제 뭐 이제 시민들, 해당 소유자들이 이제 반발이 심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게 이제 보유세율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0.15%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0.15% 정도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현실화 시켜서 이제 1%까지 얘기가 나왔었죠. 뭐 1%가 안 되면 0.5%도 될 수 있을 테고, 하여튼 여튼 이거를 손보겠다라는 내용인데, 과연 실현이 될지, 저는 이제 예상하기로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건 제 예상이고요. 현재는 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과거에 어땠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정가액 비율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공시가격에 공정가액 비율을 곱해가지고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세금을 확정을 하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건데, 이제 요거를 건드렸어요. 과세, 아까 그 세율을 건든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 나온 거는 뭐 1%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세율 자체를 건들겠다는 건데,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가 이걸 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80%였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올렸죠. 60%에서 80%를 올렸다가 이제 윤 정부에서 60%로 다시 낮췄죠. 현재. 근데 요거를 이제 그 당시에 80%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10억 아파트 4년 뒤 보유세 고작 8만원 늘어라고 돼 있죠. 이제 2018년 7월 기사입니다. 이때 이제 요 논의가 일어나니까 또 반발이 심했어요. 또 세금 올리냐, 이제 이런 반발이 심했죠. 그랬더니 요 기자분께서 이제 약간 친정부적인 기사를 쓴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2018년 당시에 뭐 여기 보이죠, 도곡 렉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이 11억 6천만 원, 그러면은 한 15억 넘었겠죠, 시세는. 요게 이제 보유세가 420만 원인데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바꿔도 내년에는 이제 424만 원이고 2022년까지 가봐야 437만 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별로 안 오른다.
뭐 한남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고액이니까 31억 아파트면 그 당시에 40억이 넘었겠죠. 2217만 원인데 이제 2531만 원이 되고 이제 2022년도에는 2923만 원이 된다. 뭐 이제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니들 집값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세금은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니 충분히 내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너무 반발하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였죠. 이게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분들이 이런다고 그래서 뭐 패닉셀, 그러니까 막 보유세 무서워서 막 팔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요 정도 금액 올라가는 거는 버틸만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보유세가 이제 현행은 무시하고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됐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버티더라. 그러면 이제 한 2000으로 올려보고 2000이 되니까 조금씩 팔더라. 그리고 집값은 안 떨어지더라. 그러면 또 한 3000까지 가고 이제 퍼센트는 달라지겠죠. 3000까지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슬슬 못 견디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고 집값이 떨어지더라. 이제 이렇게 어떤 하려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목적을 맞춰서, 정책의 목적이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이 목적에 맞게 욕을 먹든 뭐하든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했잖아요. 반발이 무서워서 표 떨어질까봐 이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부작용만 생겼죠. 목적은 달성을 못하고 부작용만 생겼습니다. 이때 생긴 부작용이 뭐냐면, 첫째, 세금이 올랐잖아요. 일단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조세의 전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집 주인이 임대를 놓으면 전세와 월세가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가지로 놓게 되죠. 근데 이 세금은 고정비죠. 고정비가 올라가니까 전세를 놔서 이 전세금을 받은 걸로 이 수익을 감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세금을, 이 전세금에 대한 보증금을 가지고 돈을 굴려서 이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보유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세가 줄어듭니다. 전세가 줄어드니까 전세 가격은 올라가죠. 물건이 떨어지니까 가격은 올라갑니다. 물건이 없어져서. 대신 이제 월세는 어떻게 되느냐. 전세 물량이 줄어드니까 월세 물량은 늘어나지만 월세 가액도 올라가죠. 이게 조세의 전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가면 그거를 월세를 사시는 분들에게 월 차임을 올리는 방법으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생겼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요런 얘기가 나오고 2019년, 20년 뭐 다 아시죠? 전세 물량 줄어들고, 물론 이제 전세 사기까지 더 기름을 부었지만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가 엄청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작용만 생겼죠. 정책 효과는 하나도 못 달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윤철 이제 기재부 장관님이실 거예요. 아마 이분이 이제 얘기를 했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일부 조정 가능성에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를 낮췄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복원하고 공식과 현실화율을 함께 놀리면 이제 보유세는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 그 표를 보면 공시 가격도 높이고 공정시장 가격비율도 높이면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세율을 건들지 않더라도 과세 표준 자체가 올라가니까 이 올라간 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재산세는 이제 훨씬 올라간다. 보유세가 훨씬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했을 때, 지금 이제 계속 언론 플레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툭 던지고 언론을 통해서 툭 던지고 반응 보고, 안 좋으면 말 바꾸고, 좋으면 진행하고, 요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정책을 수립을 한다는 거는 목적이 있어요. 정책의 목적. 부동산 규제라든가 이거는 목적이 뭘까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죠. 가격 안정화를 함에 있어서 방식을 이제 세금으로 해보겠다. 이제 요건데, 세금으로 하는데 이게 그 정도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내가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걸로 충분히 감당이 돼. 요 상태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힘약한 세입자들과 이런 분들만 더 고통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세금 부분을 이제
뭐 미국 예시 들었으니까 1%처럼 왕창 올린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생기겠죠. 월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나올 겁니다. 이 이상은 월세를 올리기 힘든 거죠. 아무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너무 비싸면. 그러면은 이제 그 집을 매매를 하거나 가격을 낮추는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뭐가 옳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순히 또 중요한 거는 이 보유세만 건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에 이제 양도세를 낮추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거래 관련된 부분을 세금을 낮추고 이제 뭐랄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의미로서의 세금을 높이겠다 이 뜻인데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죠. 뭐 완전히 부작용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보유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뭐 지금 다주택자라고 하죠. 다주택자, 특히 지방 다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가 되겠죠. 가액으로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지는 또 긍정 효과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어설프게 벌써 이런 언론 플레이로 이렇게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걸로 뭐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효과는 없어요. 그냥 문재인 정부 시즌2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만 올라가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또 시장이 반응하면 또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과거 사례에서 다 알게 됐어요. 제가 과거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약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정책도 항상 반복이 되고요. 시장 상황도 반복이 됩니다. 이런 반복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과거를 그러니까 뭐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처럼 이 경제적인 거에서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약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거를 알아야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항상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들은 과거에 다 있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인데요. 6월 3일 날 투표 있습니다. 지방선거. 지금 민주당은 마음속으로는 보유세를 올려서 국가 부동산 대변혁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국회의원도 직업입니다. 6월 3일 날 내가 백수되느냐 직업을 유지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한다 안 한다 언급하지 않는다, 고려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엄포를 하고 있죠. 또 귀추가 두목되는데 일단은 보유세 관련해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짧게 마무리를 지으면 효과는 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려면 강하게, 대신 보유세만 건들면 안 되고 양도세, 뭐 취득세도 해야죠. 취득세 이런 부분, 실제 거래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고 어떤 종합적인 세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당연히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가 돼야겠죠. 총 가액으로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으로만 따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격변이 일어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과거 정부처럼 문정부처럼 여론이라든가 표심, 밥줄 끊길까봐 또 후퇴해가지고 또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고 그 역효과는 월세 증가, 전세 물량 감소, 전세 가액은 올라가죠. 가액은 올라가고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는 물량이 올라가고 금액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일단 제가 하여튼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할 말은 많은데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제 요 관련 최근 정책 관련된 내용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